네, 황명선입니다. 그 GDP 쇼크와 관련돼서 우리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최은석 의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에서 4.3분기 성장률 0.1%로 발표했죠. 언론에서는 이것을 GDP 쇼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민들 우려가 큰데요. 부총리님, GDP 성장 부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4.4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진 이유는 뭐 내수 중에서 건설, 그 다음에 수출 부분이 저희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4분기에 거는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나치게 또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낙관적이 아니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화면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 GDP 추이입니다. 지난 기재부 국정감사에 논의했던 GDP 예측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6%는 호사고 그보다 낮았던 한국은행 예측치인 2.4%를 달성하려면 단순 수치 계산만 하더라도 4.4분기에 전년 대비로는 2.9%, 전기 대비로는 1.2% GDP 성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 전문가들이 예측은 현재 한국 경제의 컨디션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죠. 다음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 발표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4.3분기 GDP 성장률의 쇼크와 향후 4.4분기 성장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4개를 꼽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 전망치가 2.8% 하락, 그리고 수출을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화학, 자동차 수출의 침체, 더딘 민간 소비 회복률, 그리고 미국 대선 리스크와 중국 경제 침체 여파, 중동 요새, 정세, 우크라이나 전장, 국제 정세의 불안정, 이렇게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어때,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총님,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국제 정세나 수출 수요가 급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외 변수가 될 수 있죠. 네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저는 지난 11일 기재부 국감 때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경제 성장이 일부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자가 지난해 100만 명이나 나온 것을 들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지난 11일 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부총님, 그 반복하자면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개수나 투자나 수출보다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GDP 쇼크를 극복하고 애초 목표로 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저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국회에 저희가 소비 확충을 위한 그런 입법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그 내수 활성화, 특히 이제 자영업자 100만 명에 가까운 그 폐업의 위기를 보고 현장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인, 근데 이념적 성향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대한 관점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시장을 논산해서 시장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 앞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아주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쉽지 않으면 뭐 선별이 됐든 기한을 정하든 아니면 추경이든 저는 지금 당장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의 자영업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일률적인 1인당 일률적으로
그 현금성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빚 굴레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저희가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원한 걸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산에서도 한 전 국민의 30% 정도는 그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생애호 지원금에 대한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지급에 대한 소비 증대 효과나 자영업자의 지원 효과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저희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필요성이 있는 저희가 만든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제 진성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5조 5천억 정도까지. 근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영원히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이것은 독재 개념이 아니라 골목 경제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전향적인 이런 입장에서 한번 대처를 해주시죠. 네, 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는 것 같은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타겟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역 상품권이 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왜냐하면 그건 지원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는 지방 사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226개의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추가적으로 네. 예, 홍영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